100만 개인 투자자들의 시대. 과연 개미들은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항해하고 있으며 그들의 실제 성적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프로젝트 모집 글을 게시하자마자 단 일주일 만에 24명의 지원자가 몰려들 만큼 투자를 향한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별과 연령대, 그리고 투자 경력과 운용 자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5명의 참가자를 신중하게 선발했습니다. 주식 경력 4년 차부터 7년 차까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투자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막 입문한 6개월 차 초보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20년 차 베테랑까지 투자에 진심인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변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느낌을 지칭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어느새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정한 가치라고 믿었지만 동료가 주식 수익으로 점심을 사는 모습을 보며 노동의 가치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우직하고 미련하게만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과 함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수익 인증과 대박 신화들은 나 또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은행 예금 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육아휴직 중인 평범한 개인 투자자 이정님은 아이를 등원시킨 후 전업 투자자와 다름없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전 9시장이 열리는 순간 공모주 상장 흐름을 지켜보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재느라 눈을 떼지 못합니다. 2,000원의 청약한 주식이 5,500원까지 치솟아 180%의 수익률을 기록하자 더 오를지 모른다는 기대와 공포가 교차합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매도 주문을 체결했지만 팔자마자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보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남편과의 통화에서 오늘 상장한 공모주를 팔았는지 묻자 서로 엇갈린 선택을 한 부부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남편은 이미 고점에서 매도하여 점심값을 벌었다고 좋아하지만 아내는 타이밍을 놓쳐 떨어지는 차트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결국 아내도 급하게 매도 버튼을 누르며 25,000원의 소소한 이익을 확정짓지만 마음 한 구석은 씁쓸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주식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데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 탓에 수익보다는 손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가 악재로 인해 하루 만에 8%나 급락하자 커뮤니티의 반응을 살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할 자신의 평균 단가인 24불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와 반등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한 자산이며 높은 수익률은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인 프리미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와 목표하는 수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각자의 선택을 내립니다. 2025년 세계 증시 상승률을 살펴보면 한국 코스피는 무려 75.6%라는 놀라운 수치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우리 프로젝트에 참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실제 성적표는 그 열기와 사뭇 달랐습니다. 마이너스 6%를 기록하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거나 잦은 매매로 인해 오히려 손실을 키운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겨우 2.5%의 수익이나 마이너스 0.4%의 손실 앞에서 참가자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며 씁쓸해합니다. 25명의 참가자 대부분이 시장 평균 상승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랑장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투자 심리가 실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행동경제학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상금 선택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옵션은 아무런 조건 없이 100% 확률로 현금 3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옵션은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받지만 20% 확률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손에 켭 수 있는 상금이냐,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금액을 노리는 모험이냐의 기로입니다. 총 20명의 참가자가 이 실험에 임했고 각자 자신의 투자 성향과 가치관에 따라 신중하게 선택을 내렸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확실한 3천만 원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쓰라림이 너무 커서 100% 확률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기대값을 계산해보니 4천만 원의 80%인 3,200만 원이 더 이득이라며 과감히 확률을 택한 이도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히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르겠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결과는 압도적으로 확실한 상금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익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인간은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고 확실한 보상을 챙기려는 본능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분위기를 바꿔 두 번째 실험인 벌금 선택을 진행하자 참가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하고 무겁게 변합니다. 이번에는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벌금을 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손실 상황을 가정해 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100% 확률로 벌금 3천만 원을 확정적으로 내고 상황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80% 확률로 더 큰 금액인 4천만 원을 내거나 20% 확률로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익을 선택할 때와 달리 손실을 확정짓는 문제는 참가자들에게 훨씬 더 큰 심리적 압박과 고민을 안겨줍니다. 3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내 손으로 직접 확정짓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상금 실험과는 정반대의 선택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다수의 참가자가 20%의 확률로 벌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불확실한 모험 쪽을 선택했습니다. 기대값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의 80%인 3,200만 원 손실이 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영원의 희망에 모든 것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의 핵심 이론인 전망 이론이 설명하는 인간의 이중적인 위험 태도입니다. 전망이 좋은 이익 상황에서는 위험을 극도로 회피하고 안전함을 추구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전망이 어두운 손실 상황에 직면하면 오히려 손실을 피하기 위해 과감하게 위험을 선호하는 도박사가 됩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낍니다. 이러한 손실 회피 심리는 투자자가 손실이 난 주식을 절대 팔지 못하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편향은 실제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의 수익률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2020년 코로나 시기 개인 투자자 20만 명의 실제 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폭락 이후 전 세계 증시가 유례없는 속도로 반등하며 엄청난 상승장을 연출하던 시기였습니다. 코스피가 무려 980포인트 넘게 상승했던 역대급 불장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은 뜨거웠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의 42%가 손실을 받고 신규 진입한 투자자는 60%가 돈을 잃었습니다. 상승하는 지수와는 반대로 개인들의 계좌가 녹아내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잦은 거래와 잘못된 타이밍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회전율은 6.8%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으며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기 매매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잦은 거래는 필연적으로 증권사 수수료와 거래세라는 비용을 발생시키며 티끌 같던 비용은 태산처럼 불어나 수익을 갉아먹습니다. 실제로 비용을 제외하기 전 18%였던 평균 수익률은 거래 비용을 제하자 14%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신규 투자자들의 경우 이러한 과도한 거래 비용 때문에 오히려 원금 손실을 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주범은 이익은 빨리 실현하고 손실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른바 처분 효과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매수 가격을 회복하여 원금이 되는 순간 더 큰 이익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둘러 팔아치웁니다. 4년 동안 물려있던 삼성전자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자마자 매도해버렸는데 이후 주가가 2배 넘게 폭등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난 종목은 언젠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몇 년이고 계좌 속에 방치해둡니다. 마이너스 36%가 된 넷마블 주식을 팔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며 평균 단가를 낮추려 애쓰지만 손실은 커져만 갑니다. 손실을 확정짓는 순간 겪게 될 심리적 고통을 피하고 싶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리를 검증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주식 매도 실험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4개의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고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을 부여합니다. 수익이 20%와 10% 난 주식 2개와 손실이 10%와 20% 난 주식 2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팔아야 한다면 여러분은 이익이 난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실이 난 주식을 파시겠습니까? 머리로는 손실이 난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선택의 순간에는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실험 결과 23명의 참가자 중 과반수가 넘는 15명이 수익이 난 주식을 팔겠다고 선택했습니다. 특히 가장 수익률이 높은 20% 수익 주식을 매도하겠다는 사람이 1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가장 큰 손실인 마이너스 20% 주식을 과감하게 손절하겠다고 나선 용기 있는 참가자는 7명뿐이었습니다. 이익은 확실하게 챙기고 싶고 손실은 인정하기 싫은 인간의 본능이 계좌에 파란 불만 남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감정에 휘둘리는 대다수와 달리 철저히 이성에 기반한 선택을 보여준 참가자 신정철 님이 있습니다. 그는 상금 실험에서 확실한 3천만 원 대신 기대값이 더 높은 80% 확률의 모험을 선택하며 숫자를 따랐습니다. 반대로 벌금 실험에서는 더 큰 손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확실한 3천만 원의 벌금을 택했습니다. 주식 매도 실험에서도 그는 망설임 없이 손실 중인 종목을 가장 먼저 팔겠다고 답하며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신정철님은 감정을 배제하고 기대값과 리스크 관리라는 수학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은 유일한 참가자였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이런 강철 같은 멘탈을 가졌던 것은 아니며 과거 뼈아픈 실패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손절매는 없다는 신념으로 6년을 버텼지만 돌아온 것은 마이너스 50%라는 처참한 반토막 계좌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손실을 확정짓는 손절매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는 매수하기 전부터 언제 팔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손실 기준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합니다. 한 번에 모두 파는 것이 힘들다면 분할 매도를 통해 심리적 타격을 줄이는 것도 그만의 현명한 노하우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 즉 리스크 허용 범위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10%의 하락에도 밤잠을 설치고 어떤 이는 반토막이 나도 허허 웃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이 다릅니다. 남들이 좋다는 종목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내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찾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주식은 단기간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판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가치를 공유하는 긴 호흡의 여정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내림을 반복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세운 투자자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자금으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안에서 투자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지금 욕망과 공포 사이에서 어디쯤 표류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에 감정을 덜어내고 이성적인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손절과 확고한 원칙이 더해질 때 비로소 개인 투자자들도 잃지 않는 투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1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성급한 대박의 꿈보다는 단단한 부의 성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